미국 주식이 다비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로 불리우는 캐시 우드는 투자업계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주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데 이 기업들 중 장기적인 잠재력은 크지만 수익성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캐시 우드가 투자하는 종목을 따라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투자 동향을 추적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기업들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숨겨진 보석을 찾는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래의 혁신 기술에 대한 그녀의 확신과 신념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험성이 더 크더라도 자신이 믿는 것에 확고히 투자하고 그 매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대부분의 대형기관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분기별로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만 캐시는 주식을 매수하는 즉시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런 점만으로도 참 존경스럽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녀가 10월에 투자한 주요 매수 5가지 종목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반드시 본인이 연구해 봐야 하고 또 스스로 적당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만 매수하세요. 이 영상은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식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캐시는 이번에 거의 30만 주를 추가 매수했으며 그 가치는 1,400만 달러 이상에 이릅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현재 거의 최고점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큰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아마존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아마존은 독보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시장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은 디지털 광고와 같은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는 구글과 메타가 오랫동안 거의 독점하던 위치에서 아마존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시장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매출도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예시일 뿐이지만 아마존의 모든 사업 부문이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간 매출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 아마존은 수익성보다는 매출 성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폭의 개선이 있을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존의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아마존의 자유현금 흐름은 거의 600%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1조 달러 이상 낮은 수준인데 이 차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존은 그 제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도 매우 잘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공감대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장기적인 이익 잠재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아마존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투기적이면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바로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티커 심볼은 BLD이며 캐시는 이번 10월에 이 주식 40만 주 이상을 매수했고 그 가치는 약 15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주식을 투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른바 페니 주식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 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21년 IPO 당시 10달러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그때보다 3배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는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를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공중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항공기 운영자들과 제휴해 단거리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약 60%는 병원과 협력해서 장기를 이송하는 등 의료 관련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40%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단거리 항공 여행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공항까지 헬리콥터로 이동하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제공되는데요. 고객들은 이 프리미엄 서비스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해튼에서 JFK 공항까지 헬리콥터로 이동하는 데는 5분이 걸리지 않지만 1인당 약 $200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물론 이 자체로는 꽤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전용 라운지를 운영하고 헬리콥터 탑승 자체도 경치가 좋아 즐겁다는 평가가 많으며 탑승 전 픽업 차량 서비스도 제공하죠. 그러나 이 시장이 특정 부유층 고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 특히 휴가나 출장 중인 고객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우버나 자가용 혹은 친구의 도움을 받는 등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제한적인 수요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큰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 절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시간 절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매출은 지난 몇 년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적자가 심각하며 향후 2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 매출 비율 PSR은 약 1 정도로 투기적 성격의 주식으로서는 적정 수준이지만 여기에 투자하기엔 다른 투기적 종목 대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은 캐시의 구매 목록이기에 소개해 드릴 뿐이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캐시는 이번 10월에 13,000주를 추가 매수했고 그 가치는 약 $300만 달합니다. 캐시가 테슬라를 사랑하는 것은 유명하죠. 최근까지도 테슬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 ETF는 지난 6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업데이트하면서 2029년까지 주가의 기대값을 $2,600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 100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는 $2,000, 강세장일 경우에는 $3,0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무려 13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고전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있었던 실적 발표 이후 20% 이상 폭등했지만 현 시점 다시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중에게 그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로봇 공학, 인공지능, 로봇 택시, 배터리 저장 기술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업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이 장기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여전히 1000% 이상 상승한 상태이고 테슬라의 최근 몇 년간의 성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주요 보유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의 성장세가 정체 상태에 있으며 다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제적 요인, 인플레이션 감소,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 테슬라의 미래 시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를 예측할 수 없지만 테슬라는 신규 진입하기엔 장기적인 인내심이 필요하고 변동성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식입니다. 바로 AMD인데요. 캐시는 이번 투자에 7,000주 이상, 약 1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습니다. AMD를 살펴보면 최근 주가가 최고점 대비 약 2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섹터 중간값보다 약 40%가량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꽤 놀랍습니다. AMD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급성장했던 재정적 성장 이후 조정을 겪으며 주가가 하락했지만 항상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성장주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AMD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높은 편입니다. 이는 AMD의 주가가 현재의 수익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잠재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약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 EPS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가이익 성장 비율 PEG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임을 시사합니다. AMD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AMD는 엔비디아가 GPU에 인텔이 CPU에 각각 집중할 때 이 두 시장 모두에 걸쳐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던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날 AMD는 CPU, GPU, 그리고 가속기 APU 같은 새로운 종류의 칩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PC, 비즈니스용 컴퓨터, 고성능 그래픽 디자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심지어 게이밍까지 다양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AMD의 칩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조정을 거친 지금 AMD는 다른 대형 기업들의 대안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해당 섹터의 시장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수요 측에서는 여러 선택지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AMD가 충분히 경쟁하며 성장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최근 매출, 마진, EPS, 순이익 모두 700%에서 800%의 상승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AMD의 데이터 센터 부문은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0% 이상 급등하며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AMD가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 주식이 독주하고 있지만 고점이라는 논란이 있어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점에 AMD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식입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인 테넥스 지노믹스인데요. 티커 심볼은 TXG입니다. 캐시는 이번 10월에 이 주식 120만 주 이상을 추가 매수했고 그 가치는 약 1,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테넥스 지노믹스는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분석 장비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전자 연구 전문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이들의 시스템은 세포와 관련된 수천 가지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 세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세포 면역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팬데믹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테넥스 지노믹스의 기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 상위 100개 연구기관 모두에서 이 회사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제출된 학술 논문의 수에서도 많은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면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팬데믹 이후 주가가 9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대비 매출 비율 PSR이 거의 3에 달합니다. 다소 높아 보이는데요. 캐시가 이 주식을 추가 매수한 이유는 큰 폭의 하락 이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이런 기업은 바이오 기업 특성상 연구 결과와 지속적인 정보, 성과 등의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접근하기에는 다소 투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모험이 필요한 종목들은 다른 것들도 많으니 오히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보다는 텐엑스 지노믹스가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캐시우드의 결단력과 실행력은 언제나 감탄스럽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도 전문가를 무조건 따라하시기보다는 항상 신중한 접근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실 때는 꼭 자신의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동향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